내가 더 내려놔 있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도와준다고. 다 박스가 다. 이거 옥상으로 올라가야겠어. 안 되겠어. 여기 두 개는 네. 거기서 찍으면 제만 가득 나올 텐데. 이동할게요. 피해 있어야지. 가족 옷이. 이렇게 그릴 거면 가로로 그릴 거면은 얘가 이제 충분히 잡아주는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정신장애인 인권 파도선 대표 이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창작 작업을 위한 그림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기 작업실에 좀 구조화를 시켜놓고 해야지. 작년에는 작업실을 따로 없이 수공예실에서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뭐 해야 한다고 치워야 되지, 버리면 안 되는데 버리지. 이번에 작업실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 좀 날 거예요. 이제 와서 안 치워도 그냥 어질러 놓고 할 수 있으니까. 저 오이가 저 보세요. 저거 저 줄 잡은 거, 저 조그만 저 손으로. 가장자리 이렇게 칠하는 게 맞나요? 너무 떡지지 않게. 너무 떡지지 않게. 전신드라이라는 게 참 느닷없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다지 느닷없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점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도선 동료 상담가 하경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밝혀야 되나요? 저는 그 성적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심했었거든요. 성적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이제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았으면은 좀 더 이렇게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태령이라고 하고요. 송파 정신장애 동료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자립지원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긴 또 맨발이야? 아니, 멤버 안 해. 저 그쪽이 제 자리긴 한데. 아, 이쪽이요? 아니요, 그 책상. 이쪽이요? 네. 아, 약간 좀 자리를. 이쪽에서. 아, 네네. 아니 그냥 쓰세요. 저 어차피 밑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농땡이. 저는 이주환이라고 하고요. 파도손에서 동료 지원가로 일을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가 그 전시 관련해서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거나 사야 될 게 있으면은. 네, 그래서 그 만약에 페이지 수가 적어지면 그 부수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거기다 제목을 적고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영신이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5년 정도를 이제 제가 급성기를 보내고 그리고 작업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미술 세계로 돌아가는 게 되게 막막하고 그랬을 때 파도손에서 신의 목소리라는 전시회를 좀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정신장애인 5인의 전시전이라고 처음부터 기획이 잡혀서 이제 참가를 한 것도 있고.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독특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을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림을 올렸더니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작년에도 전시회를 해서 이제 그 연으로 이제 더 이제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거절하려고 여기 왔었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겠네요. 당연히 해봐야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렵네요. 네.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 만에 그림을 그려보는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걸 찍어야 하죠. 이제 우리 아팠을 때 들리는 환청, 뭐 망상, 환상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쉽진 않아요. 표현하기가 되게 그래서 해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시행착오죠?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왜냐면 전업 작가들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 또 그림을 중단하거나 했던 당사자들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1살에 진단을 받고 집에 와서 혼자 방 안에 있다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근데 병이 나서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약을 한 40개 정도를 먹었었거든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진짜 막 기억하는 것만으로 트라우마가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예전에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의사한테 얘기하는 것조차. 한 1년 반을 히키코모리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걱정이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었냐면 진짜 인터넷을 하는 방 안에서 그런 느낌으로 살았었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거의 막 서점, 도서관 이런 데 가는데 사실 서점이나 도서관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몇몇 순간들을 빼고는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울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강남, 서초 이런 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성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서 버림받겠구나? 두려운 그런 공포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와가지고 그때 내가 고립돼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쁘게 너무 잘 됐어요. 선생님께서 선물해주신 팔레트. 무섭게 보일 수 있는 그림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좀 밝아 보였으면 좋겠다. 최대한 좀 덜 무섭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꿈이 있었는데 그게 아프면서 멀어졌던 그런 기억이랄까? 왜 덜 무섭게 그리려고 노력하셨어요? 제가 봤던 그 증상이 정말 심했을 때 제가 느꼈던 환상이나 환청은 다 정말 유혈낭자했고 막 비명소리에 시선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아서
너무 무섭게 표현하면 그대로 그려버리면 괜히 더 선입견이 생길까 봐. 얘네들은 이렇구나라고 선입견을 가져버릴까 봐. 어렸을 때 혹은 뭐 한 10대, 20대 때 에피소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내려고 하고 있고요. 포미네이터는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곰곰이 최근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좀 체구가 크고 근데 마음이 되게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되게 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 잘하는 친구들의 타겟이 많이 됐는데 이유 없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샌드백 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조금 약한 친구들 좀 괴롭히는 그런 애들을 이제 조금 혼내주고 싶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더 기쁜 기억들을 좀 위에 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마음이 그만큼 좀 편해졌다라는 거니까 졸업은 한 거죠. 보통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의 작업들은 버려지거나 정말 소중한 거였다가도 처치곤란한 그 무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이 글로서 존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급성기 때 적어놓은 노트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적은 건데 지금 그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 느껴져요. 사람들이 이게 환청하면은 되게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리고 싶었던 건 굉장히 강렬해요. 굉장히 강렬하고 혼란스러운데 뭐 두렵거나 무서운 그런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스크린처럼 화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장면들은 너무 환상적이고 어떤 장면들은 너무 거대하고 굉장히 리얼하게 느꼈거든요. 처음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길 바랬어요. 그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 역시 그 소용돌이 안에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주변 사람들은 저의 경험과 연결돼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글로써 풀어내고 싶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저 외에 4명의 다른 분들이 제 책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조현병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영감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노란빛 시도는 이것보다 약간 진한 그런 토끼였거든요. 언제 키우셨어요? 26살 때요. 이렇게 환상처럼 이렇게 무슨 북한산 같은 데를 막 뛰어가는 애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처에 산으로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도 보고 싶으니까 이제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저는 수용하고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상황,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게 실존이잖아요.